요즘 들어서 외환위기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저희는 외환위기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거의 작년부터 계속 했었죠.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언론들이 슬금슬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외환위기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 미국에서 울트라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굉장히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울트라 빅스텝보다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6월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더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너무 긴축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7월에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면은 최악은 면했네. 자이언트 스텝이 오히려 매파가 아닌 것 같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은 엄청나게 매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다. 울트라 빅스텝. 그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이 불러온 부메랑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미 연준 긴축에 도미노 디폴트가 우려되고 있다. 이 도미노 디폴트에 대해서 외환위기 때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멕시코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보니까 위험하네 싶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들어갔고, 이게 동남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거쳐서 러시아까지 올라가면서, 러시아는 신흥국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지만 신흥국들 연쇄 붕괴로 인해서 동아시아 위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긴축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런 긴축이요, 볼코어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외환위기 전에 채권 대학 살 때 그때보다 더 빠르게 긴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신흥국들이 도미노 디폴트가 되면 어때요? 글로벌 어스입니다. 세계는 하나. 중국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이 붕괴되면? 물론 하는 꼬라지들 보면은, 이것들이 막 우기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죠. 대륙놈들은 한복이나 김치 지네 것들이라고 하고 있고, 섬놈들은 와가지고 독도는 우리 거다 하면서 우기고 있고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나쁜 놈들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망하면 우리나라한테 그냥 긍정적인 상황이 오느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어느 나라가 하나 붕괴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예요. 거래처를 막 여러 개를 만들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뭣도 사오고 뭣도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없어지겠구나, 그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의 거래에서는 어음도 있죠. 근데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난다는 건 뭐예요? 어음을 상환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피해로 오죠. 문제는 여기서 피해가 왔는데 얘가 여기에 영향 줘가지고 연쇄 디폴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미노 디폴트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디폴트가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경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과거 외환위기가 자꾸 언급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미 지금 외환자금 매우 빠지고 있죠.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잘 버티기 위해서는 외환자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회사를 이야기를 할게요. B 회사에서 돈 주고 물품을 들여오고, C 회사에서 돈 주고 물품을 들여와요. 그런데 똑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C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피해 오는 건 둘째치고 당장 뭔가를 더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럼 B 회사한테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들여와야 되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돈. 그런데 우리나라 돈 아무리 갖다 줘봤자 안 통한다. 요 나라 돈을 줘야 된다. 나라 대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외환을 많이 보관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면서 왜 연쇄 디폴트가 일어났냐? 왜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무너져 갔냐? 달러가 없으니까. 김리영 원달러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화 건전성이 IMF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미달이다. 외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외환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위기급으로 불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덜 아프더라도 엄청나게 세게 맞는 거죠. 타이슨한테 한 대 맞는데 97년에는 초등학생일 때 한 대 맞는 거고 지금은 성인일 때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니까 괜찮다. 근데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처럼 초등학생이든 성인이든 맞으면 뒤져요. 근데 나는 성인 됐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금리 역전하게 생겨서 환율 1,400원 비상플랜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거기에 양적 긴축까지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달러 가치를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물가 올라간다고 금리 빨리 올리면 서민들 다 죽는다, 금리 올리지 마라, 이거 개소리예요. 왜?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개박살이 나는데 그 여론, 그 다음에 높은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확 못 올리죠. 일본 정부 부채 때문에 아예 못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금리 올리지 마라. 영끌족 비투족도 죽는다. 근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안 올려서 환율 박살나면 어떻게 되죠? 수출 수입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죠? 일자리가 없어져요. 집에서 띵까띵까 도박이나 해가지고 파이어족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 방법으로 프로 갬블러가 되겠습니다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살리자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일자리 날려버리면 돼요? 지금도 뭐 1310원대로 다시 떨어졌죠? 13년 3개월 내 최고다. 근데 문제는요, 10원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미 소비지표 호조의 환율도 약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리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미 소비지표가 호조됐는데 왜 환율이 약세예요? 굉장히 웃긴 말이죠. 미 소비지표 호조다. 그러면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생각만큼 심하지 않다. 이거 무슨 소리죠? 경기 침체는 생각만큼 심하지 않고 물가 상승은 9.1%. 그럼 뭐예요? 얘는 금리를 올릴 요인이고 얘는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못하게 억제할 요인이죠. 미국 경기 침체는. 근데 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요인은 사라지고 이 요인은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리 더 세게 올려도 된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빅 스텝 해도 된다. 이게 미 소비지표 호조가 나타내는 뜻이에요. 근데 환율이 약세되고 미 소비지표가 호조됐으니까 강달러는 사라지겠지. 아니죠. 더 강달러가 되는 거죠. 미 소비지표가 호조됐으니까 금리 덜 올리겠지. 미쳤어요? 확 올리면 경기 침체 올까봐 조금씩 세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베이비 스텝으로 잽 한 대 때렸다가 그 다음에 빅 스텝으로 훅 한 대 때렸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스트레이트 한번 때렸다가 그러다가 울트라 빅 스텝 한 방 날려볼까 하고 있는데 울트라 빅 스텝 날려도 안 쓰러지겠네? 싶으면 날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어떻게 올라갔냐? 97년도 10월만 하더라도 900원대였죠. 그러다가 11월 됐을 때 1000원 정도까지 슬슬 올라가죠. 그러다가 11월 한 말쯤부터 1100원대를 찍다가 12월 초에 한 1200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12월 초중반부터 팍팍 치고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금리 차이가 엄청 나서. 확 올라간 거는 외환자금이 싹 빠졌기 때문이에요. 슬금슬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거야말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죠. 1달러에 900원이었는데 그래서 한국 돈을 샀어요. 90만원. 근데 이거 냅두다 보니까 갑자기 1달러에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90만원 사려면 원래 얼마나 필요했어요? 1000달러가 필요했죠.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900달러로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슬금슬금 빠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이 딱 보이는 순간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몇 달러 남은 거, 경쟁 붙은 거죠. 외국에 가서 뭐 자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달러가 필요한데 그 경쟁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달러를 우리 돈 주고 사야 되니까 1000원 1200원 1300원 1300원 하다가 1700원 가고 양호해 지는 듯 하다가 1900원 넘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IMF 때는 확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이때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러다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외환자금 부족하면 확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았으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쳐맞았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고 안 된 위기였어요? 지금은 예고된 위기였고, 코로나는 예고 안 된 위기였는데 예고된 위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말에 기준금리 2%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도 아니고 중순되니까 무슨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 금리는 3%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금리는 3.75%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고된 위기예요? 예고방송이랑 다른데? 근데 문제는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한계 기업이 뭐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은 기업. 그럼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도 내지 못하는. 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월 이익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어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101억이에요. 그러면 한계 기업인 거예요. 매년 1억씩 손해나니까. 근데 문제는요, 100억이었고 갚아야 될 돈이 99억이었어요. 그러면 한계 기업 아니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101억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한계 기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자금이 돌지가 않아요. 왜? 부동산에 묶여있든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하다 다 까먹든가 소비는 안 하고. 그래서 이자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로 뭐예요?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하고 있어서 돈줄이 막히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문제도 커지고 있고요. 이자 부담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흥국들 도미노 디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업들 도미노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더라.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도미노 디폴트 해가지고 개박살이 났고요. 중국이 지금 그 개박살이 나게 생긴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 굉장히 오래 가죠. 이제 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연 30-40%에 이르던 IMF 외환위기에 망령이 떠오르는 것.
물론 대출금리가 연 30-40%까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IMF처럼 안 터지냐? 그때보다 빚이 훨씬 많아요. 1억에 30-40%면 3-4천이죠. 7%만 해볼까요? 7%만 해도 7천이에요. 규모가 달라졌다. 근데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충격을 가져온 일시적 이슈라면 이번에는 부채와 대출이 많은 가계의 피해가 집중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위기다. 가계대출을 풀고 가계대출을 주도로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같은 정책을 맨날 까는 거고, 정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대출 억제해도 모자랄 판에 50년 주담대를 만들어주고 있고, 최저임금 주담대를 40년까지 확대하고 있고,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DSR 해주겠대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이 구조적 위기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지고 있더라. 물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대출 안 받으면 다행인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래서 지금 가계 기업 부채로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은행. 그래서 주실폭탄 부메랑이 특히 요런데 이금융까지 가면은 완전 위험한 거고,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신용카드 사태 이런 거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도 안 위험합니다.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은 행복 전도사 이런 거 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이라서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해결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무너져요. 타조가 천적들이 몰려오면 땅에 대가리 받고 있는다는데 그러면은 천적이 없어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위기는 오게 돼 있다. 결론, 외환위기 때를 잘 생각해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 연쇄 붕괴, 그 다음에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외화 자금 유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 붕괴가 왔죠. 이게 가계 타격에 왔는데 요거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연쇄 붕괴 위기, 그 다음에 외환 유출 위기, 기업 붕괴 위기. 가계 타격은 타격 입으면 그때보다 훨씬 심하죠. 왜? 그때는요 노동 근로소득이라도 잘 줬고 빚이라도 이렇게 많진 않았다. 그런데 멀쩡하다. 정신승리 하세요. 하되 대비는 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병은 안 얻고 사시겠지만 건강한 의지가 되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고 사셔라. 근데 당신이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붕괴가 되면 역대급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은 그래도 다시 오른다느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